네,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천막을 설치한 탄핵 반대 단체인 탄기국을 상대로 해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뭐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런 행정 조치 때문에 더 큰 논란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훈남 기자님, 미디어편에 김규태 기자님 모시고 이렇게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보니까 서울시장이랑 네. 그리고 또 탄기구 이렇게 서울광장에 있는 천막을 두고 네, 네. 고발전까지 가는 상당히 팽팽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제가 방금 전에도 시청 앞에 지나면서 확인하고 왔던 건데요. 지금 현재 서울시청에는 원래 잔디밭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천막이 40여 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사유냐면은 그 탄기국,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탄핵 전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 그 이제 탄기국 단체에서 벌써 지금 2달 가까이 됐죠. 지난 1월 21일부터 서울 광장에 신고하지 않고 텐트 40동을 세웠습니다. 네. 예, 한 달 넘게 농성 중인데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는 지난 2월 28일 날 남대문 경찰서에 탄기국의 그 책임자급인 관계자 7명을 집시법 위반, 그다음에 공무집행 방해, 그다음에 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이제 반발을 해서 탄기국은 현재 이번 달 2일, 3월 2일 날 박 시장을 맞고발한 상태입니다. 물론 뭐 탄기국이 설치한 천막이 무단 점거이긴 하니까 서울시에서 조치한 그 부분이 강제 철거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비판할 수는 없지만은 근데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과연 서울시가 그 서울 광장에만 그렇게 약간 미운 텐트가 그렇게 미운 건지 이중잣대에 대한 논란이 있죠. 예, 그게 사실 상대적으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전례가 없었다면은 그냥 이번 사안만 놓고 보면 이거는 탄기국이 잘못했네, 박 시장이 잘했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 서울광장이 아니라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이순신상 앞에 있는 세월호 천막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2014년 4월 달에 세월호가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3개월 뒤죠. 7월 14일 날부터 지금까지 2년 7개월간 광화문 광장에는 세월호 천막들은 불법으로 설치되어 왔습니다. 계속.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있는 천막들은 또 70동 정도 됩니다. 예. 서울광장은 40개지만 거기 그 폭이 좁은 콘크리트 그 시멘트 위에 있는 광장 위에 있는 천막은 70개니까 사실상 거의 그 광장을 거의 대부분 다 점유한 상태죠. 그 앞부분을요. 그 광화문역 사거리 앞에 있는 그러한 70개의 천막은 방치하면서, 일종의 방조죠. 방치하면서 지금 설치한 지 한 달 반 정도 됐나요? 그 탄기국의 그 40개 천막통은 에 대해서는 박 시장이 강력한 행정 집행을 내린 겁니다. 이것은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면 당연히 형평성이랑 일관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지배적인 관점입니다. 그렇죠. 그 광화문에 있는 광장에 대해서는 천막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제 기억에는 2014년도에 서울시에 있는 한 공무원이 그 세월호 광장이 좀 이렇게 불법으로 설치됐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잦은 철거를 권고를 했다가 약간 비난을 받고는 서울시장이 그러니까 문책성, 그러니까 대기 발령을 냈던 그런 또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너무 약간 한쪽으로 치우친 이런 행정이 아니었는가 싶은데, 근데 또 서울시의 변명이 좀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세월호 천막이랑 그리고 탄핵 반대 천막이랑은 상황이 다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나왔습니다. 일단 박원순 시장님께서 페이스북 통해서도 언급하신 사안인데요. 서울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월호 천막, 광화문 광장에 있는 것은 단순한 무단 점유라고 말을 설명하고 있고요. 탄기국의 탄핵 반대 천막들은 극단적인 사회 갈등을 유발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주장일 뿐이고요, 서울시에. 사실 두 개를 같이 봐야 됩니다. 서울광장에 있는 탄기국 천막들은 가서 보면은 태극기가 몇 개 걸려 있고요. 그냥 천막이 쳐져 답니다. 뭐 성조기 몇 개, 그 다음에 태극기가 다수고 성조기 몇 개 걸려 있는 게 다인데요.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천막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아직까지도 어떠한 조형물과 플래카드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이미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해서 이미 형을 살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제 그 지금 형을 살고 있는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라는 그러한 플래카드가 아직까지 있고요. 사실 세월호랑 전혀 무관한 사안이죠. 그쵸, 예, 네. 세월호에 대한 것만 하면 모르겠으나 세월호와 무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제가 최근에 확인하기로는 뭐 김재규 부하 방아쇠를 단결한 뭐 이런 매우 자극적인 현수막이 걸려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목에 주사바늘을 꽂고 있는 조형물까지 봤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사실상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치적인 갈등과 논란을 일으키는 장소는 물론 이건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거기는 합니다만 세월호 천막이 더 훨씬 많은 갈등을 유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월호 천막이 거의 뭐 정치인들의 진지 역할, 거의 정치 싸움의 진지 역할, 뭐 거기서도 단시 투쟁도 하시고 세월호 네. 특조위 연장 여부를 두고도 상당히 그쪽에서 많은 갈등을 일으켰던 것 같은데, 사실 저희도 뭐 광화문 광장을 통해서 이렇게 버스를 많이 다니는데 그 그 버스 안에 있는 승객분들이 그냥 진짜 지나가시는 말씀으로 저건 좀 너무 심하지 않아? 저건 뭐 언제까지 저럴 거야?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야말로 거의 광화문 광장이 해방구가 되지 않았는가. 근데 더 웃긴 거는 서울시가 세월호 천막에 한 11개 천막 정도를 본인들이 직접 지원했기 때문에 그게 네. 서울시 거기 때문에 그건 합법이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있는 다른 그 외의 부분들만 불법이다 라고 주장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사실 그거는 서울시의 고무줄 잣대가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안인데요. 먼저 서울광장을 얘기를 드리자면은 서울광장의 경우는 이미 그 탄기국이 40개 동의 천막을 설치하면서 물어야 할 변상금이 1,800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한 달 반. 네. 예, 이게 지금 날이 갈수록 하루에 16만 5천 원 정도가 이제 플러스 된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서울시는 세월호 천막을 지원하면서 사실 지원했다는 것도 사실 되게 이중잣대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월호 천막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누가 지원하라고 그랬나요? 예, 서울시의 1,000만 시민이 동의한 게 아닙니다. 박 시장의 정치적인 판단으로 세월호 천막을 일종의 기부한 겁니다. 예, 그건 온전하게 정치적인 판단이죠. 예, 그러한 이유에서 변상금을 물리지 않는다고까지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한다면은 뭐 만약에 뭐 아직 변상금을 물리지 고민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만약에 똑같은 기준으로 서울광장이나 탄기국 천막을 바라본다면은 박 시장께서 응당 탄핵 반대 천막 또한 정치적인 판단에서 대승적으로 잘 결정하셔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광화문 광장에 있는 천막이 한 70개 있고요. 그리고 네. 또 서울 광장에 있는 게 40개 정도인데 아까 기자님 말씀대로 서울 광장에 있는 변상금 한 달 반 정도 된 40개의 텐트에 대한 거는 거의 한 달 반 정도 1,800만 원인데 그러면 광화문 광장 70개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 아닌가요? 그걸 근데 그만큼 깎아주는 거네요. 박 시장님이 거의 변상금을. 뭐 시장님 마음대로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그런 시장님을 뽑은 것 같네요. 네. 근데 제 기억에는 서울 광장에 겨울철마다 계속 야외 스케이트장이 네,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가족들, 아이들 이렇게 나들이 차원에서 많이 데리고 와서 야외 연인들끼리도 이렇게 스케이트장 많이 이용했었는데 사실 이번에는 없었어요. 근데 서울시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촛불 집회 하는데 방해될까봐 설치하지 않는다. 다른 장소를 물색한다. 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이번에 서울광장 텐트를 이렇게 내보내려고 하실 때는 잔디를 깔아야 된다. 약간 좀 이해가 안 돼요. 예, 그게 뭐 정말 재미나신 언변이세요. 뭐 나쁘게 말하면 궤변이고요. 뭐 좋게 말하면 언변이지만 사실 말장난이고요. 예, 그 애초부터 스케이트장은 시장님의 것이 아닙니다. 서울 시민의 것이었죠. 예, 서울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명소였습니다. 예. 가장 저렴하기도 했었고 가장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죠. 왜냐하면 시청 한가운데 있었고 서울시 한가운데 있고 여기저기 그 관광 명소도 접해 있고 시민들이 가장 밀접함을 느끼고 친밀감을 느끼고 접근성까지 뛰어난 시청 앞 스케이트장은 모든 시민들에게서 사랑받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것을 안 하게 됐죠. 시장님의 판단으로. 이유는 촛불 집회였습니다. 예. 근데 사실 태극기 집회가 이렇게 커지면서 촛불 집회가 사그라지고 태극기 집회가 서울광장을 비롯한 남대문과 광화문까지 이제 커지게 되면서
이제 일종의 서울광장의 스케이트장에 대한 어떠한 시장님의 자업자득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촛불 집회를 위해서 스케이트장을 하지 않았는데 예, 엉뚱하게 태극기 집회가 차지한 격이 그쵸. 됐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 서울시 의회부터 해가지고 밑으로는 다 예. 태극기 집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잔디를 말씀하시는 것은 시장님께서 변명이고요. 예, 그것은 그냥 누가 들어도 상식적이지 않은 그냥 시장님만의 그러한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장에 잔디를 심어야 한다고 집회를 하지 말고 뭐 그 천막을 치우라. 아, 그럼 어불성설이죠. 예, 그럼 지금까지 촛불 집회를 위해서 계속 양도하시고 빌려주셨던 서울광장은 뭡니까? 그렇죠. 태극기 집회가 커지기 전에는 모든 곳이 다 촛불 집회 공간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잔디를 왜 안 심으시고 왜 지금 심으셔야 되는지. 예. 아직 겨울에 한 추위가 끝나지 않았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은 서울 광장이랑 그리고 광화문 광장 둘 다 이 각각 이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라는 게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서울 광장의 목적, 그러니까 제1조에 나오는데 서울 광장의 목적은 건전한 여가 선용, 그리고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 시 진행이라고 되어 있고요. 반면에 광화문 광장의 목적은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활동 요 정도 두 가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네. 따지면은 사실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물론입니다. 예. 그 조례에 따지면은 어떻게 어떻게 이 조례를 이렇게 좀 약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자의적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목적에 따라 하지 않으시는 거죠. 허가를 주는 데 네. 있어서. 가령 사실 광화문 광장이 왜 서울광장과 다르냐? 광화문 광장에는 제일 중요한 어떤 정부 기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대사관과 그 바로 뒤에 일본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대사관에 바로 이격해 있고 바로 정부 서울청사가 있고 외교부도 있고 그러한 중요성 때문에 광화문 광장은 서울광장과 다릅니다. 서울광장의 주위에는 공공기관은 서울시 정도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뭐 큰 뭐 문화재 같은 것도 덕수궁 큰 길 건너 있고요. 바꿔 말하면 광화문 광장과 당연히 서울광장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고요. 조례는 맞습니다. 예, 광화문 광장의 목적은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그것을 지금 지키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 그렇죠. 왜냐면 사실 처벌할 책임의 주체가 또 서울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서울시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뭐 스스로 어기면서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는 거니까 그냥 그거는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약간 서울시장님이 약간 논란이 된 거는 이제 본인을 정치인이라고 약간 착각한 듯한 느낌이죠. 서울시장이 아니고 물론 얼마 전까지 대선 후보로 나셨던 분이셨으니까 예. 정치인이라고 분명히 본인은 착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정치인이 뭐 서울시장 하시든 행정가가 되든 두 집단의 이제 역할을 바꿔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행정가로 이렇게 임하셨다면은 아주 객관적인 눈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세월호 천막은 이미 거두어들였어야 할 곳입니다. 그렇죠. 가령 이미 세월호 특조위도 이미 그 활동이 종료가 된 지 이미 몇 개월이 훨씬 지났고요. 탄핵 정국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세월호는 일종의 해상교통사고였고 정말로 비참하고 암울했던 사고였기 때문에 하지만 그 교통사고가 탄핵 정국, 탄핵 반대 집회 뭐 이런 아직까지 정치적인 어떠한 목적으로 세월호 천막이 있다는 것은 사실 광화문 광장의 격을 매우 그렇죠. 떨어뜨리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예, 광화문 광장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서울광장보다 우리나라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공간은 아직까지 세월호 천막으로 방치한다? 예, 그것은 시장님이 아직 뭔가 판단을 조금 더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 광장 텐트로 이제 불거진 이런 갈등을 보면서 사실 전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텐트가 먼저 당연히 철거돼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탕기국 물론 철거가 돼야 되지만 이전에 해야 될 일은 세월호 광장부터 먼저 정리를 하신 다음에 탕기국과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게 올바른 행정가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정권이 바뀌면 아마 치우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 아마도 예, 네. 누가 됐든 네. 요청을 해서 아마 물론 이게 제가 물론 정치적인 목적으로 좀
과도하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세간에서는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세월호 천막이 순수하지 않고 이미 변질됐다는 것은 예, 단순한 추모가 아니라 변질된 어떠한 특정 목적을 갖고서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서울 시민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서울 광장의 텐트가 더 혐오스러운지, 아니 광화문 광장에 있는 그런 여러 조형물과 이런 각종 구호들이 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지는 모든 사람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